그럼 먼저 기호 1번 이혜선 후보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노동자 후보, 오랜 동안 노동운동 속에서 노동자 분들과 함께했던 이혜선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인생의 절반을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진보정당의 집권의 시대를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승리를 위해 무한한 헌신과 노력을 함께 해주신 우리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 통합진보당에게 13석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4월 11일 총선에서 수도권과 호남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고 13석으로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1958년 소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환 선생님께서 사법살인을 당한 이후 이 땅은 군부독재의 혹독한 탄압하에 진보정당의 역사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진보정당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누군들 이런 가슴 설레는 역사에 대한 계승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노동자, 농어민, 중소염세, 상공인 여러분들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가슴 벅찬 꿈들을 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13석의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은 우리가 목표했던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뼈아픈 교훈과 과제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총선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끊어졌던 진보정당의 맥을 우리가 다시 이을 수 있다고 하는 가슴 벅찬 서로에 대한 확인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지금 총선의 승리의 기쁨도 채 가시기도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혁신 비대위가 말하는 혁신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당권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당내 어떤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땅에 실현시키지 못했던 진보정당의 승리의 역사의 길에 자신의 생과 자신의 신념과 모든 것을 던져서 같이 왔던 동지들로부터 혁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동지들의 신뢰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혁신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과 수구 냉전 세력의 전면적인 색깔 공세와 공안 탄압이 전면화되었습니다. 또한 당내에서는 비례후보 선거 부정 논란으로 시작된 당내 갈등과 당원들 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수많은 당원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통합을 했던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통합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불변의 밤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되묻고 있고, 그리고 그 답을 달라고
우리의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당은 통합의 정신으로 합의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당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과도기 당 운영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정치적 지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당원 명부마저 검찰에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진보 정당으로 지켜야 할 진보의 가치마저도 낡은 것으로 취급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망명하고 역사가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계승 없는 혁신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아닙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중요한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뢰와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 혁신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당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할 동지를 충분한 근거와 설득 과정과 동의 없이 사지로 내몰고 반혁신 세력으로 내몰고 숙청하거나 제거해야 될 세력으로 내모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저부터 이러한 당의 분열과 위기와 반목을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현장에 노동자들과 함께 당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어제 무려 3년 가까운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 고속버스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깨진 독이 붙겠냐? 상처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갈지도 모른다라고 피를 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 당원들이 느끼는 아픔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답은 처음에도 현장에 있습니다. 끝에도 현장에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켜야 할 것은 진성당원제의 원칙과 진성당원제의 역사와 진성당원제를 통한 진보정당의 미래입니다. 강력한 야권연대, 통합진보당이 주도하고 통합진보당이 실천하지 않으면 진보적 정권 교체로 갈 수 있는 정치 지형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애정을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함께 당을 바로 세우는데 이해선이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의 노동자들과 함께 온 노동자들과 농어민들과 중소형세 상공업 우리 서민들과 함께 그래도 희망일 수밖에 없는 통합진보당, 그래도 우리가 믿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통합진보당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이홍우 후보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세하기 전에 오후 2시부터 4시에 저희들 후보,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있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2달 동안 이 상황에 인식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5.12 중앙위원회 사태를 저희들은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보 진영에서 사실은 용인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목도했다시피 국민과 함께 그 사태에 우리가 심각한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인식을 폭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상황이 틀리니까 진단이 어떻게 같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심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25년 동안 노동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도 출마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사랑하는 것은 진보정당 당원으로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당권파, 신당권파 이거 동의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저는 우리가 합의했던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과거로 퇴보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당의 전망을 걸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노동자 최고위원을 꿈꿔봅니다. 이때까지 진정하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99년도부터 국민선거 20일 그리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이를 때까지 최근의 민주노총의 결정사항인 정말 통합진보당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건부 지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진보정치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몸대고 돈대라고 십몇 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고 노동자의 희망으로 이때까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희망을 걸고끔 해놓고 이제서 당신들이 하는 짓이 고작 이런 것이었는가 라는 준엄한 꾸짖음을 지금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부실 부정선거 그리고 5.12 사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망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실망은 말입니다. 제3정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13석을 지닌 이 정당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처리하는 해법 그리고 정리해내는 이후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6월 30일 내로 이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줍시다. 그것이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족을 벗기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바꿔봅시다. 과거의 폐쇄부터 낡은 정파의 폐악부터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봅시다. 그것이 진보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세문을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만은 먹먹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앞에 제대로 진정성 있게 들어지겠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혁신 제안 5가지를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전히 지금까지 25년 동안 노동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반드시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을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지금까지 실망과 패배로 보여줬던 이 모습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노총에 과감하게 이렇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혁신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지지를 처리해서 철회를 포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한다면 다시 돌아와 달라. 어떻게? 민주노총 내에서도 의정국을 신설해라. 그리고 국회의원이 13명 있다면 각 의원실에 각 산별연맹의 상근자들을 의원실에 한 명씩 상근으로 파견을 해라.
상식적으로 의안과 상식적으로 정보를 국회의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왜 활용 못합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현장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긴밀하게 하지 않았던 그냥 뜬구름 잡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해야죠. 그 문제 제가 이제 혁신으로 실행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나누고 차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 없이 야권연대 없습니다. 정치, 검찰 욕하지만 누가 불러들였습니까? 우리가 미숙한 처리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혁신 없이 야권연대 없습니다. 혁신 없이 정권 교체 천만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저들은 우리한테 콜 안 합니다. 우리 다져보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봅시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내겠습니다. 제가 동지 여러분, 상처 빨리 우리 6월 말에 마무리하고 새롭게 진군하는 통합진보당 한번 만들어 보는데 기호이번 이홍 정말 진정성 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과 설득해서 진정성 있게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천호선 후보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가족이고 또 동지인 당원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철저한 혁신을 통해서 거듭날 것이냐, 혁신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한 혁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적당히 감싸주고 타협하는 것을 국민은 물론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완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제기된 몇몇 가지 불충분하거나 또는 잘못된 사례를 제외하고라도 비례대표 선거 전체의 정당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뛰어넘어 이것이 바른 정치입니다. 아니, 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에 엄격해야 합니다. 당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과 당원의 명예는 부실과 부정에 의해서 얽혔습니다. 비대위의 결정이 거부되고 국민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면서 훼손된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혁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호소합니다. 그것만이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관행에 의한 부실 선거 관리가 아닙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상식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위에 폭력이 동원되었는데도 그 당사자들 그리고 이를 방조한 사람들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책임있고 무게있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혁신을커녕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보 이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전의 원칙과 상식,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혁신 비대위의 결정을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파의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책과 노선을 내세우고 실천하는 정파는 당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정책과 노선보다 운동적 연구가 우선인 정파라면 누가 주도하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알 수 없는 정파라면, 게다가 그 과정에서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패권을 행사한 정파라면 그것은 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혁신의 핵심은 그 정파 패권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를 바꾸고 건전한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당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 문화와 사업 방식 모두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도 갸우뚱거리면서 관성적으로 내세워왔던 구호와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해온 가치를 계승하되 근대의 시각, 근대의 방법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기 2012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조명해야 합니다. 자주의 기치를 들고 강대국의 패권에 맞서서 싸우되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전면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의 시각과 추정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통일의 상대를 존중하되 최소한의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당을 현대화하는 것, 이것이 혁신의 완성입니다. 이럴 때만이 소위 얘기하는 진보 시즌2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혁신의 경쟁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가 보다 올바른 혁신의 방향을 내세우는가, 누가 진정으로 혁신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를 가늠하고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혁신의 의지와 계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하자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혁신의 요구를 조중동의 프레임으로만 생각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국민은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부응하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정보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진보 정치가 아니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국민참여당 시절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꿈꾸었습니다. 참여당 당원들에게 진보 정치에 헌신해온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면서 더 크고 힘있는 진보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호소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라는 그 자부심과 명예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지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원은 하나입니다.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부 정치 지도자의 반성 없는 패권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감의 혁신이냐, 패권주의의 타협이냐. 2012년 6월 진보정당의 집권을 가능케 한 그 대혁신이 이때 시작되었다. 저는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민병렬 후보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문제는 지도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지역위원회 상근 활동가부터 지역위원회 위원장, 시당 부위원장, 시당 위원장으로 10여 년을 진보 정치에 밭을 가는데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시당에서 주민들 속에서 진보 정치에 씨를 뿌리고 키워왔던 수많은 당원들이, 활동가들이 당의 이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아무런 잘못 없는 당원들이 주민들 만나는 게 두렵고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도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5월 14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부산을 떠나 혁신 미대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이 판국인데 다른 거 잴 거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이 어려운 당을 구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난 10여 년 넘게 진보 정치를 키워왔던 우리 수많은 동지들의 그 안타까움과 그 눈물겨운 한숨 소리를 1년 동안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피라미드식 당 조직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최고지도부가 동심원의 중심이 되어서 지도당과 지역위원회를 동심으로 싸는 정말 당원이 똘똘 뭉치는, 당원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상해야 될 이 시기에 좌절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1년을 책임질 이번 최고 지도부는 혁신의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민병렬을 두고 반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인신공격이고 입에 닿지 못할 모독입니다. 저는 이번 최고 지도부는 반드시 혁신 지도부가 되어야 하고 지난 수년 동안 쌓고 쌓여진 이 썩은 고름을 짜내는 대수술을 하는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알고 세상이 다 아는 통합진보당의 속살을 다 본 이 마당에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최고지도부는 혁신의 지도부여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저 민병렬 가장 앞장에 설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합의 지도부여야 됩니다. 제가 혁신 비대위에 한 달 남짓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강기갑 대표님을 만나 뵐 때도 다 품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혁신 비대위가 갈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그 반대의 길로 혁신 비대위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지리멸렬했고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지도부는 통합의 지도부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수많은 자산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날선 민심 공격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통합에 튼튼히 기초한 혁신이야말로 혁신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성과를 내는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하는 혁신은 오히려 구호로는 혁신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혁신 비대위 한 달 동안의 현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신과 민심은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내년쯤이면 아마도 재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한진중공업이 있고 태종대가 있는 제 지역구 영도에서 내년쯤이면 아마도 재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민심을 대립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마음은 바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대립되지 않습니다. 당을 올곧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정말 어렵게 키워온 진보정당의 길, 50년, 60년 동안 뿌리 깊은 보수 양당이 있었지만 우리는 독자 정당의 길로 노동자 서민의 정당 건설로 나섰습니다.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지금도 당의 운명에 가슴 아파하며 절치부심하는 수많은 당 간부들이 있고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 거뜬히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국민 속에, 국민들의 심장 속에, 피눈물 나는 서민의 삶 속에 우리 통합진보당은 또다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앞장에 저 민병열 다 바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도 기호 5번 이정미 후보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중단 없는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호 5번 최고위원 후보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제가 얼마나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당원들 앞에서 한 번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변인으로 일한 한 달 동안 우리를 외면하는 국민들 앞에 아무리 외로워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호된 채찍질을 한 대 때리신다면 2대, 3대라도 더 맞겠다는 심정으로 지난 한 달을 지나왔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진보정당이 되어라. 단단한 야권연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99%의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희망의 정치, 권력교체를 반드시 이뤄달라. 그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바람에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부정부실 선거가 드러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가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모습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큰 부정을 저질렀는지 끝까지 가보자며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상식의 파괴, 민주주의의 파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내주는 응원의 목소리가 우리 통합진보당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혁신비대위가 이루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당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완성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기대와 희망이 지속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단 없는 혁신으로 당의 희망을 만들고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웃고 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정파의 패권주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정파가 다수일 때는 세력으로 밀어붙이고 소수일 때는 민주질서를 파괴하면서 이 당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권주의는 분명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정파의 패권주의는 특정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당을 운영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패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정파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집권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모여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이념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역사도 문화도 다릅니다. 저는 3주체의 통합으로 인해서 이 당 안의 다름이 많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름이 건전한 경쟁으로 그 건전한 경쟁이 당을 더욱 강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제 민노계, 참여계, 진보 신단계를 넘어 진보 집권의 로드맵을 함께 그리고 그 방법의 차이를 건전하게 부각시키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합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파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적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당내 건전한 토론을 주도해 나가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년 정책 명분 투표를 통해서 정파가 공개적인 장에서 책임 정치를 펼쳐나가며 생각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부터 쇄신하고 책임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저 정파가 하는 얘기 정말 흥미롭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파는 음흉한 것도 아니고 밥그릇 챙기는 조직도 아닙니다. 진보 정치의 핏줄에 피가 흐를 수 있는 소통과 대안의 공간이 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당내 진보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우리가 쌓아오고 만들어온 진보 정치의 뿌리와 근간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소중한 가치들이 손상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당 안팎에서 우리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것이 나쁘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새로나기 보고서도 그 내용에 대한 동의나 완성도를 뒤로하고 논쟁을 벌여보자고 하는 그 자체를 터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 안에는 이미 당 안에 많은 민주주의 문제, 대북관점,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로 등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들어야 하는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수기를 통해서 합의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새로나기 보고서의 과도함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수세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와 이념을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로 말하는 법을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0년대 민주화 한복판에서 성장했습니다. 진보 정치가 가장 어려울 때 12년의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그 사이 이 사회는 많이 변화했고 그 변화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젊은 세대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직 충분한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청년 세대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역의 주민을 만나고 대화를 모색하고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합니다. 판을 깔아주려면 제대로 깔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2040 젊은 정치 모임을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 청년 정치 지도자들을 이 당에서 키워나가겠습니다. 저 스스로 2040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반드시 젊은 정치인들의 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단합하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언칙한 봉합이 아니라 10년, 100년 이 당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상식과 민주주의가 흘러야 이 당이 단합할 수 있습니다. 공안 세력의 탄압을 저지하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죽도록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당 쇄신을 이루어서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할 때 공안 세력의 탄압에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를 이루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의 쇄신을 이루어야 야권연대를 해나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당 스스로의 자정과 쇄신의 길뿐입니다. 난관과 곡절도 쇄신의 길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두려움 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당원들을 믿고 국민들의 응원을 믿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원들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로 나아가는데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유선희 후보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유선희입니다. 네, 먼저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동안 사회운동을 해온 이야기 잠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전주 출생이고요. 84년에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바꾸고자 구로공단 노동 현장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고 진보운동을 한평생 걸어온 사람입니다. 노동운동도 청년운동도 많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옥을 3번이나 가는 그런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주민들 속에서, 노동자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진보정당의 존재를 알리고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뿌리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우리 민주노동 통합진보당 진보정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요즘에 참으로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또 한 30년 가까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 일신의 안을 돌보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최근에처럼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진보운동을 하면서 사상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당권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권파로 분류되어서 당귀의 제소까지 된 사람입니다. 참 요즘에 제소, 제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제가 어렵지만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번 바꾸겠다고 나선 이 길인데 나에게 진보정당이 안겨주는 것이 당기 제소고 제명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면 참으로 이 사태가 어찌된 일인가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픕니다.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그런 진보운동을 오랫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민 속에 들어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들 속에서, 주민들 속에서 우리 진보정당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원 여러분, 이번에 소위 말하는 당권파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다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각종고투 속에서도 결국 우리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만들기 위한 피어린 노력 속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연한 행운이나 이런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 열심히 뛰었던 그 기반의 성과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 정도면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랑과 지지의 피언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 우리 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척결되지 않으면 쇄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쇄신과 혁신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쇄신과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쇄신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는 당내 일에 대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더욱 국민들 속에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하고 더욱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다 노동자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진보의 가치와 정체성을 뿌리내려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10%도 안 되는 지지가 아니라 확고하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 진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당내에서는 혁신의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지에 대한 제명과 그리고 무더기 제소, 징계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원 여러분, 징계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네, 우리 당 지도부들부터 당원과 소통하기보다 언론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내에는 총체적 부정이 있다, 지하 권력이 있다, 회계 부정이 있다,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박원석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정치 다단계 업자다,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동안 진보운동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혁신과 쇄신은 이렇게 그동안 함께 진보운동을 읽어왔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제명하고 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결코 혁신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서 우리 당의 문제점,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면서 기회는 이때다 쉽게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은 통합 줄이기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를 훼손해야 새누리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기에 통합진보당 줄이기에 총체적인 탄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5석의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빼앗기지 않았던 당원 명부를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정부 좌파 세력으로 몰리면서 온갖 공격을 다 당해도 우리 당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우리는 전당적으로 단결해서 힘을 합쳐서 이 공안 탐욕을 막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진보정당의 발전도 혁신도 그리고 야권 연대를 성사시킬 힘도 대선 승리로 나갈 수 있는 힘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혁신 비대위는 당의 쇄신과 자정 없이는 결코 공안탄압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이 총체적인 위기와 탄압 속에서 거의 큰 위기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당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을 새신인 양 진행해 왔습니다. 장애인 운동을 해왔던 우리 조윤숙 동지가 농성을 하면서 아무 죄 없는 여성 장애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냐, 제명만은 제발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달라며 분신한 박영재 당원이 지금 한강성심병원에 누워서 우리 지금 당이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통합과 단결의 정신으로 다시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렇지만 죄송한데 2분이 넘어서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의 외침은 외면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의 지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없이 오로지 당원들의 징계와 제명, 당권바 척결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만이 전개가 되고 있는 속에서 어찌 당이 정상화될 수 있고 당이 혁신될 수 있겠습니까? 당원 여러분, 저는 하루빨리 당이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함께 진보정당을 일궈왔던 동지들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행위, 제명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우리 민생을 챙기고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하면서 대선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혁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때만이 진정한 진보정당다운 혁신과 대중적 진보정당들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힘입니다. 우리 혁신비대위가 잘못하고 있는 지점들, 우리 당원들이 반드시 힘을 모아 바로잡아서 우리 당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정상화돼서 우리가 소망하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함께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